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팀제의 전담 강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리뷰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예제 문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제의 전담 강도 하면은 강도식이 이렇게 되죠. 0.6 FI AW CV. 여기서부터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V가 자구를 고려해서 전단 강도가 이렇게 작아지는 걸 고려하는 전단 계수죠. 여기 보면은 식이 이런 형태가 되는데 전단 항복 구간, 비탄성 자글 구간, 탄성 자글 구간이죠. 그래서 이건 경계가 되는 값입니다. 만약에 HTW가 1.37 루트 KC2의 FI 보다 크게 되면은 탄성 자구라고, 요 사이에 있으면 비탄성 자구라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단계 수를 구하는 그러한 식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항복하는 구간, 비탄성 작업하는 구간, 탄성 작업하는 구간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항복하는 거야 뭐 우리가 식이 간단한데, 비탄성 작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감에 보면은 CV를 구하는데 이 KV를 계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HTW가 1.37 루트 KV2의 FI보다 큰 경우에는 탄성 작업을 하게 된다. KV를 구하는 식이 이렇게 되죠. KV는 A의 5의 AH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AH는 뭡니까? A는 수직 보강제의 간격이고 H는 외부의 높이죠. 그래서 만약에 외부의 높이가 3.0보다 작고 또 이 값보다 작은 경우에는 요 식을 사용을 해가지고 KV를 구해서 여기다가 넣어서 결국 CV를 구해요. 그래서 전단 강도가 구해지는 거죠. 만약에 요 3.0이나 요것보다 크면은 KV는 5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인장력 작용이 있으면은 식이 요 텀이 더 더해지죠. 강도가 이렇게 좀 증가된다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직보강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전단 강도 구할 때 뭐가 중요했어요? 외부의 높이와 수직 보강제의 간격.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해요. 그렇죠? 여기 수직 보강제와 여기 수직 보강제 요 사이에서 이제 자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수직 보강제가 이렇게 촘촘하면은 자굴이 일어나는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드니까 자굴이 더 잘 안 일어나겠죠? 그러면 전단 강도가 더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H와 A의 비, 이게 전단 강도에 지대하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수직 보강제를 설치하면 수직 보강제의 이 단면이 너무 작은 거를 사용을 하면은 얘가 자굴이 일어나는 거를 잡아주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 수직 보강제 설치되어 있는 데서는 자굴이 일어나지 않도록 딱 잡아줘야 되는데, 그 자굴이 일어나는 거를 잡아두려면 일정한 크기가 있어야 된다. 그 크기를 I 값으로 제한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직 보강제를 이렇게 설치하면은 I 값은 이와 같이 계산한다라고 좀 배웠고요. 그렇죠? 양면에 설치되어 있을 때, 한 면에 설치되어 있을 때 이렇게 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직 보강제의 I 값이고, 그 다음에 기준에서 최소 이거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기준에서 정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A는 수직 보강제의 간격이고 TW 외부의 두께죠. 그 다음에 J값, 새로운 값이 나왔는데 이건 이렇게 정한다 이거예요. 요 시계에 의해서 J를 정해. 그리고 J를 넣으면은 요 값 이상은 돼야 된다 이거. 뭐가? 요 I 값이. 그렇고, 만약에 그 인장력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인장력을 그러면 고려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단부 패널은 고려하지 않으니까 단부에서 하나 안쪽으로 들어간 패널은 고려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AHB가 3.0보다 작고 AHB가 이거보다 작은 경우에는 인장력을 고려하게 되는 요소가 되는 거고, 요 값이 2.5보다 작은 경우에는 인장력을 고려해야 되겠죠. 요거가 6.0보다 작으면은 인장력을 고려해야 되겠죠. 즉 요 네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면은 거꾸로 만족하는 거죠. 그러면은 인장력을 고려하는 것이고,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하나의 조건이라도 요거에 해당이 되면은 인장력을 고려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중이 작용이 되면은 이런 수직 보강제는 압축으로 작용이 되고, 수직 보강제와 수직 보강제 이 사이에 이 사선 방향으로 인장력이 형성이 된다 이겁니다. 마치 트러스 교란이랑 비슷하죠.
트러스 형태의 교량과 비슷한 그런 힘의 거동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잡아당기는 이 인장에 저항하는 이 요거 때문에 전달 강도가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장력을 고려할 경우에는 이 수직 보강제의 그 강도가 추가로 몇 가지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걸 만족해야 되냐면 이 두 가지를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수직 보강제의 폭 두께가 이거보다 작아야 된다. 또 수직 보강제의 단면적이 이거보다 커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추가로 만족을 해야지 인장력에 의한 강도 증가를 우리가 고려할 수 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단면 제한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배웠었죠. 외부가 자굴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AH의 1.5보다 작은 경우에는 요거를 만족해야 된다. 즉 외부의 높이 두께의 최대치가 11.7의 루트 2의 FI보다 더 크면 안 된다 이거죠. 크면은 이 힘에 의한 압축에 의해서 이게 자굴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허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AH가 1.5보다 큰 경우에는 요식 HTW 맥시멈이 요것보다는 커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우리가 실제 예제에서 먼저 체크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지압보강제는 여기서 기둥처럼 작용한다 그랬었죠. 지압보강제 하나 했을 때는 기둥 단면적, 두 개 했을 때는 기둥 단면적이 이렇게 되고,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기둥을 계산하는 요 식으로 한다. KL은 0.75H, 외부 높이의 0.75배를 우리가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 람다를 계산해서 이게 2.25보다 작을 경우는 요 식으로, 클 경우는 요 식으로 해서 기둥의 강도를 계산한다. 이렇게 해서 이 전단 강도에 관련된 거 여러분들 이미 배운 거죠. 배운 거를 이 예제 문제를 풀기 전에 한번 쭉 리뷰를 해봤어요. 리뷰를 하지 않고 그냥 예제 문제를 풀면은 야 이게 어디서 나온 식이지?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 거지? 헷갈릴 수 있어서 예제 문제를 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문제 설명하다가 이제 마쳤는데 32m 스판이고 등분포화 중에 이렇게 작용하고 있고요. 이 단면을 잘라보면 이렇게 생겼다 보는 겁니다. 2200, 2m하고 20cm가 상당히 높은 거죠. 여러분들 키보다 높은 그런 겁니다. 폭이 600mm. 요 섹션을 이렇게 딱 잘라 보면은 여기 수직 보강제 요 단면이 이렇게 생겼다 이거예요. 요게 외부고요. 그 다음에 요게 수직 보강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수직 보강제, 여기 지압 보강제도 단면은 똑같다라고 설계되어 있다고 일단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하라는 거냐면은 전단 강도를 검토하고 수직 보강제와 지압 보강제의 안전성을 검토해라. 전단 강도를 먼저 검토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수직 보강제와 지압 보강제는 끝에 있는 거 그거의 안정성을 검토하자 이겁니다. 근데 전단 강도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 등포화 중에 작용하면은 이 지점부, 이 지지점이 있는 부분의 전단력이랑 이만큼 떨어져서 수직 보강제가 있는 곳의 전단력이랑 또 이만큼 떨어져서 두 번째 수직 보강제가 있는 곳의 전단력이 다 어떻습니까? 다 다르죠? 전단력, 하중에 의해서 이 보에 작용하는 전단력이 달라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강도는 어떨까요? 강단 강도는 이 패널 단위로 우리가 따집니다. 왜 패널 단위로 따지냐면은 이 수직 보강제와 수직 보강제가 이루는 요 사각형을 우리가 패널이라고 그러는데 요 사이에서 수직 보강제와 수직 보강제 요 사이에서 얘가 자굴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이게 좌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자굴 강도가 얼마인가 이게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패널은 수직 보강제 간격이 더 큽니다. 그럼 강도가 더 떨어지겠죠? 떨어져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외부에서 가해지는 전단력도 작아지잖아. 이 끝에서 가장 크고 그 다음 이렇게 되잖아요. 작아지기 때문에 점점 중간으로 갈수록 간격이 더 넓어져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단 강도 검토를 할 때 첫 번째 패널에서의 전단 강도를 검토하고 두 번째 패널에서의 전단 강도를 검토할 겁니다. 스토리가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첫 번째 패널이랑 두 번째 패널이 다른 점이 뭡니까? 이거는 첫 번째 패널은 이 끝에 있는 패널이니까 단부 패널이죠. 단부 패널에서는 인장력 작용을 고려한다 안 한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합니까 안 합니까? 고려할 수 없죠.
두 번째 패널에서는 다른 조건을 만족하면은 인장력 작용을 고려할 수 있죠. 전단 강도 검토할 때 여러분들이 그걸 고려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 첫 번째 패널, 두 번째 패널 또 여기 중간에 이제 길기 때문에 32m이기 때문에 잘라놨는데 세 번째 패널도 있고 네 번째 패널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첫 번째 패널이랑 두 번째 패널에서 계산할 수 있으면은 같은 방식으로 세 번째 패널, 네 번째 패널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패널과 두 번째 패널에 대해서만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문제 그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큰 그림을 내가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단 강도를 검토해 봅시다. 첫 번째 패널의 전단 강도 검토 어디입니까? 여기에서 검토하는 거예요. 여기서 검토하면은 이 지점에서의 그 전단력과 여기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이 첫 번째 수직 보강제 그 지점에서의 전단력의 크기가 어때요? 다르죠. 어디가 더 큽니까? 네, 지점에서 더 크죠. 그러면 우리가 외부의 하중에 의해서 작용하는 전단력이니까 우리가 안전축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둘 중에 큰 전단력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강도는 이 패널에서 계산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개념을 다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계산식은 아까 내가 한번 쭉 리뷰했어요. 그거에 의해서 결국 숫자를 계산식에다 넣는 거기 때문에 그 일일이 뭐 요 값은 뭐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고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플로우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개수 전단력을 산정합니다. 이거는 그 사용하중, 활하중의 개수를 곱하면 개수 전단력이 나오죠. 우리가 LRFD 설계에서는 항상 개수하중을 사용했죠. 개수하중은 다른 말로 극한하중. 그렇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패널이니까 여기에서의 전단력 2분의 오메가 U L이죠. 그러면 이게 계산이 되고 이거는 이제 부재에 작용한 전단력이 나왔으니까 지금부터 뭘 계산해야 돼요? 이 부재가 저항할 수 있는 전단 강도를 계산하는 거죠. 계산하기 전에 이 단면이 적정한지를 먼저 한번 보자 이겁니다. A와 H의 B를 구해야 되는데 H는 이렇게 되죠. 프렌지 두께 뺀 거죠. 계산해보면 0.45네. 그럼 1.5보다 얘가 작잖아. 그래서 그러면 HTW 맥시멈식은 1.5보다 작을 때 이 식을 사용합니다. 계산하면 298 뭐 이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어진 문제에 H와 TW는 2140에 9T니까 235야. 이게 298.5. 이 맥시멈 기준값보다 작으니까 OK죠. 이제는 이제 설계 전단 강도 산정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걸 만족하지 못하면은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자, 설계 전단 강도 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KV라는 걸 구해야 되잖아요. 아까 처음에도 설명했었지만 KV는 이와 같은 식으로 구하고 우리가 A와 H의 B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A와 HB가 0.47입니다. 이게 3보다 작아요. 그리고 이것도 0.47이 1.9보다 작아요. 그러면 이 식으로 구하죠. 집어넣으면 27.63이 나왔고 1.37 경계값에다 넣어봤어요. 이거는 비탄성 자구와 탄성 자구를 나누는 경계값이죠. 여기다 넣었더니 이와 같이 184가 나왔습니다. 이 경계값이고 주어진 HTW를 계산해봤더니 238이야. 그래서 184 이 경계값보다 크니까 아 얘는 탄성 자구 영역이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CV에다가 넣으면 되죠. CV식은 이와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HTW FI 넣고 1.52에 KV 위에서 계산한 거 계속 넣으면은 0.48이 나왔어요. 지금 뭐야? 탄성 자굴 영향 때문에 강도가 줄어들었어요. 몇 프로 줄어들었어요? 48%로 줄어들었어요. 항복 전단 강도 대비 48% CV가 48%로 줄어들었다.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1796 그다음에 8CVN 저항계수 곱해줘야 되죠. 그러면은 1616이 나왔어요. 자, 안전성 검토 봅시다. 자, VU 계산했죠? 어디서 계산했어요? 이거죠. 전단력. 그렇죠? 이 패널 두 지점 중에서 큰 값. 전단력은 1664. 강도는 1616. 강도가 약간 작네요. 노굿입니다. 자, 이러면 강도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강도가 부족할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시간 좀 줄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도가 부족해. 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계자다. 그럼 어떤 조치를 취하면은 얘가 강도를 만족할까요? 이 시계에서 한번 감안해 보세요. 뭘 높이면 강도가 커지겠어요? 항복 강도를 높이면은 강도가 커지겠네. 그렇죠? 그럼 항복 강도는 뭘 조치를 해야 돼요? 항복 강도가 큰 강정, 고강도 강정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만약 항복 강도를 못 바꾼다 그러면 뭘 바꿔요? AW, 외부의 면적을 키워야 되겠죠. 외부의 면적을 어떻게 키웁니까? 외부의 높이를 크게 하거나 외부의 두께를 크게 하면 AW가 커지겠죠. 그렇게 해서 키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뭘 키울 수 있겠어요? CV를 키워야 됩니다. CV식이 이렇게 되죠. HTW는 AW에 이미 연관이 되어 있는 거고, 이 FI는 아까 강정에게 연관되어 있고, 이 KV를 키워야 되겠는데, KV는 뭐랑 관련이 있어요? AH랑 관련이 있어요. KV를 크게 만들어야 되면 뭐야? AH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작게 만들어야 되겠죠. AH를 작게 만들려고 그러면은 일단 AW에서 H는 고정되어 있다고 봤을 때 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값을 작게 만들려면 A를 요 분모를 크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KV가 작아지잖아요. 그렇죠? 얘를 작게 만들어야지 KV가 커지잖아. 그래서 큰 값을 넣어야지 CV가 커지니까 얘를 작게 만들어야 돼. H가 고정이라고 보면은 A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게 해야 됩니다. A가 뭡니까? 수직보강제와 수직보강제의 간격. K를 작게 해야 된다 이거야. 이해가 됩니까? 아까도 설명했었지, 그림에서. 수직보강제와 수직보강제의 간격을 작게 하면 작게 할수록 그 사이에서 자굴이 잘 안 일어나니까 강도가 커진다. 그 개념과 일치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패널의 전단 강도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개수 전단력을 산정합니다. 요 점에서. 요 패널은 여기의 전단력과 여기의 전단력이 관여하는데 둘 중에 여기의 전단력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점에서 V를 계산하는 거예요. 1m 떨어진 데서. 거기서 전단력 계산한 식 그렇게 되죠. 전단력 계산했어요. 단면 제한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역시 두 번째 패널에서의 간격은 2500이니까 계산해봤더니 만족해. 설계 전단 강도를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역시 AHB 계산하면 1.1죠. 위에서 계산한 거 똑같겠죠. 3보다 작다. 요 값이 1.19보다 작네요. 이걸 만족하니까 요 KV 요 시계에서 8.65 이렇게 구했고, 경계값을 계산해 보니까 103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HTW가 238인데 103보다 크니까 역시 탄성 전단 자굴이 발생하고, 그 식은 이와 같이 됩니다. 여기다가 넣었더니 0.15 상당히 작아졌죠. 아까는 뭐 40 몇 프로였었는데 상당히 작아졌죠. 왜 이렇게 작아졌어요? FI도 똑같고 HTW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왜 이렇게 작아졌습니까? KV가 바뀌었어요. A가 커졌기 때문에. 수직보강제의 간격이 커지면 커질수록 강도는 낮아진다. 따라서 CV가 작게 계산되는 게 이해가 되죠. 수직보강제의 위치가 단부 패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검토해야 돼? 인장력을 고려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고려하는 식 AH가 만족하는지, 요식이 만족하는지, 또 요식이 만족하는지, 이게 다 만족하네. 그러면은 인장력 작용이 허용이 되는 겁니다. 요 텀이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죠. 추가돼서 여기에다가 이거 쭉 넣어보면 얼마가 나오냐? 2358이 나왔어요. 얼마가 나왔어요? 2122kN이 나왔어요. 그럼 안전성 검토해보면은 VU가 1560, 얘는 2122에서 계산해봤더니 강도가 V보다 크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패널의 강도가 얼마야? 2122. 한번 첫 번째 패널이랑 한번 비교해 봅시다. 첫 번째 패널의 강도는 얼마였어? 1616.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수직보강제의 간격이 작으면 작을수록 강도가 커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첫 번째 패널의 수직보강제의 간격이 두 번째 패널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첫 번째 패널의 전단 강도가 훨씬 클 것 같은데 커요, 안 커요? 어느 게 더 컸죠? 두 번째 패널의 전단 강도가 더 컸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왜 그렇습니까? 두 번째 패널에는 이런 인장력 작용 때문에 얘가 자굴이 일어난 다음에 강도를 더 버티는 현상이 있다. 그게 인장력 작용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수직보강제의 간격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1600대인데 얼마 나왔어? 강도가 2000 얼마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장력 그 작용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상당히 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전단에 대한 안정성 검토는 끝났어요.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수직 보강제를 검토해야 됩니다. 첫 번째 수직 보강제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직 보강제로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보강제 얘기하는 거예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강제 검토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었죠? J 이거 계산한다 그랬었죠? 그러면 식이 이렇게 돼요. AH의 0.47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은 9.32가 돼요. 얘는 0.5보다 크다. 커. 그러면 J는 그냥 9.31을 쓰는 거예요. 만약 이 값이 0.5보다 작아 0.3이 나오면은 0.5를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식 ATW 삼승 J 하면은 6.79에 10의 6승 밀리 4승 만큼은 돼야 된다 이거예요. 뭐가? I 값이. 보강제 I 값이. 그럼 IST 계산해보면 요식으로 계산하죠. C분의 TS 보강제의 두께, 보강제의 폭 양쪽에 있기 때문에 2배의 BS가 되죠. 3승. 해서 계산해보면은 8에 10의 7승이네. 그러면 최소 기준보다 크니까 OK죠.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수직 보강제 한번 보겠습니다. A는 2.5의 AH의 제곱에 마이너스 2에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은 마이너스 0.7이 나오네. 0.5보다 작네요. 따라서 J는 0.5로 써야죠. 그래서 최소 기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9.1에 10의 5승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IST는 8에 10의 7승이니까 그것보다 크니까 OK가 나왔습니다. 자, 판폭 두께비를 고려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폭 두께비 보면은 B의 T의 ST, 스티프너의 판폭 두께비. 이거는 우리가 뭐를 하는 겁니까? 지금 인장력 작용을 고려할 때 수직 보강제가 좀 조건이 까다로워져서 이거 검토해야 된다 그랬었죠. BT를 검토를 하고 값은 이렇고 기준치는 이겁니다. 그것보다 작으니까 OK고 소요 단면적 또 계산할 수 있죠. 두께, 보강제 두께 폭에다가 두 개니까 2를 곱하고 이거는 소요 면적입니다. 기준 면적이야. 요 값들을 쫙 넣으면은 347이 나왔어요. 6,000이니까 뭐 엄청 크죠. 보강제 면적은 충분히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수직 보강제는 인장력 작용을 고려하기 때문에 I 값 이외에 판폭 두께와 단면적도 모두 만족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지압보강제죠. 지압보강제는 어느 겁니까? 이게 지압보강제잖아요. 여기서 지압을 다 받는단 말이야. 자, 지압보강제를 계산하겠습니다. 자, 지압보강제를 계산하면은 충력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반력이니까 2분의 오메가 UL로 계산할 수 있어요. 축강도를 산정해야 되는데 일단 단면적은 이렇게 되죠. 외부의 단면적과 보강제의 단면적의 합이고 I 값은 이렇게 계산하죠. 보강제만 고려해가지고 12분의 B 보강제 두께 보강제 폭 두 개니까 그게 3승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R 값을 구하면 W 루트 AI니까 104가 나오고 람다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 식에다 넣으면은 KL은 0.75배 쓴다 그랬죠. K를 유효 길이 계수 해서 이렇게 넣으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FI 값 넣으면 0.037이 나오는데 이게 2.25보다 작으면 요 식을 쓰고 2.25보다 크면 또 다른 식이 있죠. 요 식에다 넣습니다. 그러면은 0.66의 람다의 FIAS다. 그렇죠? 이거는 뭐야? 기둥처럼 생각하고 기둥의 압축 강도입니다. 이 기둥이 자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자구를 고려한 강도입니다. 2313kN입니다. 8CPN을 계산해보면 1966kN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전은 아까 그 반력 1664가 나왔고 8CPN이 1966 이것도 잠깐 OK가 나왔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전단에 대한 전단 강도와 수직 보강제 관련해서 그 안전을 검토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다 했습니다. 자, 이해가 되나요? 이게 상당히 긴 과정이죠? 상당히 긴 과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